3부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음악 듣는 거 깜빡했어요. 지금 홍보내서 근데 아까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네. 카리스를 제가 사실 지금 양산품이 4번째 버전이에요. 네. 네 번째인가요? 네, 4번째 아. 지금 양산품이 3번째 버전인가요? 그것도 헷갈리네요. 세 번째인데. 3번째네. 근데 맞아요. 두 번째에서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그래요. 들었어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러버를 제작하는 과정이 저처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이 나오기 전에 버전들은 이제 사실 버전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버전부터 돌기 구조를 바꿔서 이제 세 번째 만들었는데 네 번째는 세 번째는 헷갈리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렸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회사 같으면 그걸 순차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 첫 회에 내놓고 이걸 아니까 답을 아니까 굳이 또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버전업해서 만들고. 근데 이제 지나치게 엄격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금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다 만들려면은 만약에 첫 번째 러버가 그럼 또. 실패하면 예, 그러니까 러버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오랫동안 만들고 있으면 실패한 러버를 내놔도 돼요. 네. 근데 전 넥시를 운영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단 한 개의 제품도 실패할 수가 없다. 그거를 정말 많이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버전 2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버전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3가지 정도만 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렇죠. 종류의 네. 스펀지나 이런 게 있고 네. 그리고 큰 버전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혹시 그 이야기를 양산품으로서 그냥 샘플 개념의 양산품으로서 생각한 버전이 이제 1, 2, 네네. 3가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다른 분들은 몇 개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또 이야기 지금 드리는 거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번째예요. 지금 양산품이. 근데 예. 이게 너무 제 옆에서 들으면서도 예. 참 웃기면서도 예. 재미있는 게 그 제작하시고 사실 판매하셔야 되는 분들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버전도 너무 좋았고 실제로 오스카님이 이거 팔려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쳐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깨닫다 보니까 뭔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엎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버전을 저에게 줬는데 좋아요. 좋은데 스스로 기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은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뭐 무난하다 하면은 그냥 팔면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이 두 번째 버전은 화학적으로 달라요. 지금 거 버전.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진짜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용품 개발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만들어 놓고요. 그 제품에서 싹 까먹어요. 그래서 아주 희미하게 자취만 남아요. 그래서 다음 라켓을 만들 때 좀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똑똑하셔서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에 또 집중하셔서 그 다들 아시다시피 제트러버 같은 경우에는 제트블레이드 예. 다 좋다고 이거 막 되게 좋다고 근데 그 좋다는 의견 중에서 유일하게 무반응하신 분이 오스카님이시거든요. 저는 안 좋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결국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나올 때도 시큰둥했었고 그리고 스스로가 뭐가 제트브레이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제트라는 이름이 제트브레이드가 아니라 그 여러 이런 그런 개발품 중에서 이니셜을 갖다 Z를 쓴 건데 그게 제트브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이름 자체가 Z가 아니라 나중에 나와보니까 딴 거였어요? 이러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브레이드도 지금 저거 치고 있는데 좋아요. 근데 어찌됐건 열정이 과하다 못해서 너무 좀 엄격하시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서 실패작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카리스 러버는 두 번째 버전은 아마 루프님에게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이 좀 포인트로 쳐도 좋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시타였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품이 제가 만드는 제품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좋아하는 누구한테 너무 좋아야 되고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쳐도 완전히 안 좋진 않아야 돼요. 그게 어렵죠. 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운 목표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 많은 재본과 역사를 가지고서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니크하게 아주 좋은 뭔가가 있어도 망설이게 돼요.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카리스라는 러버는
어느 누가 저도 평균적으로 무난하다는 점수는 획득을 해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실제로는 아주 큰 대형 브랜드에서도 러버 내놓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러버가 좋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안 좋다고 하는 러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가 실제로. 근데 저희 라켓이나 저희 러버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아주 안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네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고 그 이상이면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남으면은 그게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스카님은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넥시라는 브랜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팔았다면 그러면 오히려 넥시가 이 정도까지 인정을 못 받고 그냥 한국 브랜드로 아마 머무르지 않았을까. 작은 브랜드로 머무르지 않았을까. 진짜 유혹받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젤롯 같은 블레이드가 지금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초창기부터 젤롯은 진짜 좋았거든요. 저도 좋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는 별로. 아, 그랬어요? 저는 아클라시아예요. 아, 네, 물론 아크라시아. 네. 그런데 그 젤롯을 가지고 여기에 카본을 넣으면 네. 쉽게 팔 수 있어요. 젤롯이 좋았기 때문에 젤롯의 카본 버전 그러면 쉽게 팔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젤롯에 카본을 넣어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루비카도 그렇잖아요. 루비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브랜드들은 뭐가 하나 성공하면 거기에 뭐 하나 더 넣거나 조금 바꿔가지고 제2제3의 제품 만들어요. 그것도 위험한 발언이니까.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칼릭스 같은 경우 그래요. 칼릭스를 제가 만들고 칼릭스 2를 만들 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거를 칼릭스 2로 붙여가지고 사실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제가 칼릭스가 너무 유니크한 블레이드이기 때문에 얘를 극복하는 라켓을 만들 수 있을까? 얘의 장점을 가지면서 더 좋은 라켓을 만들 수 있을까? 스스로가 이제 거기에 한번 몰입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칼릭스 2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넥시 브레이드 중에서 가장 명품 그 라켓 중 하나가 카레스 2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름에서 손해를 많이 본 그렇죠. 브랜드라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생각이 들어요. 칼릭스의 연장선이 아니고 칼릭스를 극복한 모델인데 칼릭스의 연장선으로 봐진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게 네. 카보드라는 이름으로 갔으면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대박이 났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때 저도 많이 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칼릭스를 극복한다는 목표가 뭐냐? 왜냐면 칼릭스를 산 사람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다 실망했어. 내가 라켓 샀는데 더 좋은 거 나온다고 이래가지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어떤 철학 또는 정신 이것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제품도 실패하면 안 되고 누군가에겐 매우 좋아야 되고 이 제품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주 싫어하면 안 된다.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온 넥시 어떤 제품도 이건 영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어떤 탁구 브랜드, 특히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탁구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루비콘 카본을 저도 받았는데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팔릴 만한 제품이에요. 근데 뭔가 어딘가가 마음에 안 드셔서 안 파는 거겠죠. 그 오스카님은 뭐 깨끗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좋으셨어요? 네, 저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잘 묶고 전 지금 현재로는 루비콘을 갖다 주력으로 쓰는데 네. 똑같은 러버를 루비카에다가 붙이고 쳐보면 스위스 파트 넓고 다만 이제 저는 전진해서 붙어서 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루비콘을 많이 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으로 하기엔 충분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기준이 어떤 다수나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오스카님이 그 기준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엄격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라켓이 없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8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양, 9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양,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양이 80, 90, 100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50%만 공부해도 80점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100점 맞으려면은 200은 공부해야 돼요. 실수를 안 하려면은 더 많은 양을 공부해야 돼요. 더 깊이 공부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넥시 제품 만들 때 항상 그 모자란 2%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 2%를 메꾸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조금 그러니까 거의 다 됐어요. 이 정도면 시장에 나가도 돼. 여기서 2%를 더하기 위해서는 진짜 뭐 라켓으로 치면 한 3개 만들어 보면 좋은 라켓이 나와요. 근데 그 3개 만들어 본 것 중에서 시장에 내놓아서 8만원 라켓을 만들려면 7개 더 만들어야 돼. 그만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제가 갑자기 카리스 얘기하다 갑자기 라켓으로 넘어왔는데 어찌됐건 네. 이 이야기를 저 사람들 뭔 얘기하냐 자기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당황스러운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그 한창 사용기를 적을 때는 그렇게 사용기를 적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이런 저런 분들 예. 그리고 뭐 PDF 파일로도 만들고 뭐 사진도 많이 넣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막 열심히 한창 적을 때는 글만 잘 썼으면 됐거든요. 근데 그 글 중에서 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루비콘 참 좋은데 이제 그 오스카님이 그 당시 뭐 넥시 사장님이 그 대박 라켓 그 루비콘 카본 버전을 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밑에 막 댓글 달렸었어요. 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오스카님이 저에게 그거 접었어요. 근데 되게 멈췄어요. 왜냐면 저도 기대를 했지만은 게시판에다가 글에다가 그걸 갖다가 썼는데 지금 찾아봐도 있을 거예요 그 글이. 근데 일방적으로 저에게 상의도 없이 그게 왜 상의도 없이 뭐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엄청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진짜 좋을 거라고 루프 드라이브님이 좋아할 만한 이거 딱이다. 이거 뭐 그때도 아클라시아를 좋아했었는데 아클라시아 막 최고의 할 때 딱 성향이다. 그리고 같은 또 직원분이 저에게 루비콘 카본은 이건 대박이다. 이거는 딱 루프 드라이브님 위에서다. 엄청 반응을 불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그거 접었어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의 분은 아니구나. 그게 생각을 했죠. 그 어떤 제품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부족한 2%, 다른 것보다 더 좋은 2%는 한 번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라켓은 제가 만들어 놓고요 6개월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치고 몇 개월 지나서 또 쳐보고 몇 개월 또 쳐보고 이러면서 그 라켓이 어떤 라켓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넥시라는 브랜드를 이해할 때 오스카님의 성향을 이해하지 않으면 넥시라는 브랜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넥시 브레이드는 특히 뭐 러버는 이제 카리스 하나니까 종류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루비카도 뭐가 안 좋다라고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스카님이 안 좋으니까 안 파는 거겠죠. 거기에서 이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은 굳이 100점 왜 맞아요? 한 90점 맞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성향이 그래요. 한 90점 정도면은 뭐 훌륭하죠. 괜찮죠. 90점 훌륭하죠. 근데 오스카님은 제가 봤을 때는 100점은 아니더라도 99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느꼈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이게 달라요. 90점 정도에서 이 정도면 됐어. 뭐 10점 정도는 인간적인 뭐 그런 점수로 이렇게 남겨둬야지. 이게 안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식사를 해봐야 그때서부터 넥시 제품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덱스터 라켓을 처음 이제 리뷰를 하자고 한 것도 그 라켓이 옛날 라켓이기 때문에 안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99점이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도 99점이에요. 카리스 러버로 갑자기 또 다시 돌아오자면 카리스 러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카리스 러버 그럴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러버의 진가가 점점 더 알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 러버에 대해서 오스카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10년 동안 파시겠다는 이야기를 갖다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넥시에서 무슨 러버가 나오든 카리스 러버를 지금 당장은 넘어설 수 있는 러버는 쉽게 나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더 좋은 성능이나 더 좋은 회전은 있을 수 있지만 카리스 러버 특유의 완성도를 넘어서기에는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할 말이 많으실 텐데 계속 그렇죠. 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진짜 근데 카리스 러버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해요. 어떤 러버를 진짜 자신 있게 만들었으면 네. 어떻게 다음 해에 다른 러버를 만들 수 있을까? 블레이드하고 좀 달라요. 러버하고. 블레이드는
다양성의 연도로 펼칠 수가 있는데 러버는 한 종류예요. 다양성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종류의 아주 뾰족한 그 끝까지 가서 내놓는 게 러버거든요. 근데 다른 걸 내놓으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다시 또 뾰족한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1년 만에 가능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카리스를 내놓으면서 진짜로 올해 이 러버가 사랑받을 수 있는 러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카리스 러버를 치면서 느끼는 게 좋다 나쁘다라는 뭐 그거는 사용자마다 다를 테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르다라는 것과 그리고 치면 칠수록 이렇게 빠져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 그 나름 넥시 리뷰어를 떠나서 이 용품병에 빠져있는 한 동호인으로서 너무 넥시 제품만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요즘은 다른 이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러버도 마찬가지고요. 만트라하고 그리고 스파이더 45 예. 그걸 어제 이제 써봤는데요.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손에 이렇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요? 분명 나쁘지 않은데 카리스 러버에 적응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돼요. 그립력에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MXP도 마찬가지고요. 요즘도 뭐 테너지 다른 분들 이렇게 구장에서 좀 같이 이렇게 쳐드리고 시타도 한 번씩 해볼 때 이제 느끼잖아요. 카리스 러버는 제가 느낄 때 드라이브를 딱 했을 때 확 잡히면서 드드득 하면서 회전을 걸어줘요. 느낌이 있어요. 그 특유의 느낌이 이렇게 좀 그 톱니바퀴로 돌린 듯한 그런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러버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거 중국 러버 같다라는 느낌, 특유의 그 드드득 하는 느낌이 있어요. 달라붙는 듯한, 잘 이렇게 러버와 공이 잘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적인 그립력이 있는데 만트라도 엄청 잘 걸리고요. 지금 뭐 인기가 많죠. 그리고 또 스파이더도 워낙 좋은 러버라고 하는데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카리스 러버에 중독이 되면 다른 러버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카리스 러버는 분명히 그럴 그게 거예요. 중요해요. 사실은 동호인들은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러버와 끝까지 가겠다라고 딱 생각이 드는 러버가 사실 명품 러버예요. 테너지가 사실 사람들이 비싸도 사는 이유가요.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다른 러버가 과연 테너지보다 나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좋다 나쁘다 뭐 옛날 기술인데 이건 다 떠나서 사실 테너지도 그 시기마다 스폰지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건 이미 소식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좀 단단해졌다, 뭐 부드러워졌다. 그 나름대로도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 거는 이미 소식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너지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뭐 반대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들이 그 러버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 러버와 비슷한 성향의 오히려 개성이 좀 더 강하고 테너지는 대체할 수 있는 러버들이 진짜 많아요. 대표적으로 MX 시리즈가 그런데 카리스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매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쪽으로 넘어온 사용자들은 다른 러버로 넘어가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아마 또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또 MX M 플러스 H 요 러버가 스폰지만 다르다고 하는데 카리스 M 플러스 M 그리고 카리스 H. M은 다른가요? 세 가지 다 똑같은 탑에 똑같은 스폰지인데 스폰지 경도만 달라요. M하고 M 플러스하고 H하고. 근데 이게 또 이 경도만 다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단 러버는 강하다. 그리고 M 플러스는 M보다 무조건 빠르다. 뭐 더 좋다. 그래서 M은 좀 이렇게 하부수, H는 고부수가 써야 된다. 근데 카리스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 개가 다 다르죠. 달라요. 세 개가 다른데 굉장히 독특하게 달라요. 어떤 목표점, 그 감각이 지향하고 있는 점은 이거는 딱 통하는데 달라요. H가 더 빠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더 느리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세 가지를 써보고 자신에게 맞는 그 버전, 그 경도를 딱 찾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전환을 해야겠어요. 카리스 러버 이러다가 오늘 못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자 입장에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릴게요. 네. 저는 M 플러스서부터 사용을 했어요. 네. 처음 M 플러스. 뭐 M 플러스를 사용한 이제 이유는 간단해요. M과 M 플러스가 둘 다 출시가 됐는데 저는 MX 시리즈의 경우도 MXP, MXS 이런 좀 하드한 버전의 이 스펀지를 썼었고 그런 이 스펀지를 써야지 공빨이 좀 이렇게 뻗는다, 좀 째진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M 플러스를 썼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M 플러스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는 M이 더 좋았어요. M 플러스가 잘 나가기는 하는데 저는 M이 더 좋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H를 사용하고서는 지금은 H를 주력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도 포핸드는 H로 쓸 텐데 제가 좋아하는 아클라시아에서는 H가 공이 굉장히 세고 구질 자체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구질이 나오지만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끊임없는 임팩트를 줘야 돼요. 그래서 H와 나와는 좀 맞지 않는다. 지금 저는 또 사람들에게 오즈하고 카리스 H하고는 이거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선수분이 또 너무 좋다라고 써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내가 실력이 안 되는구나. 결국은 사람을 잘 만나면요 카리스 러버는 다른 것이 대체가 불가능한 러버가 돼요. 저는 이제 루비콘에 H를 붙이는데 루비콘에 H를 붙였을 때의 그 감각이 아클라시아에 카리스 M을 붙였을 때만큼 편해요. 물론 아클라시아의 M만큼의 구질이 뻗어나가지는 않지만 하지만 카리스 H의 루비콘은 이렇게 회전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도 좋고 특히 감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러버와 라켓의 조합이 아주 스스로에게 봤을 때 베스트가 딱 만나면 이 러버의 진짜 이 매력을 갖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루비콘에다가 H를 안 붙였으면 저는 H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H를 두 번째 쓰고 있거든요. 두 번째 쓰고 있는데 좋으니까 쓰죠. 그리고 카리스 H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좋아하는 아크라시아를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은 러버를 선택한 거예요. 라켓보다는. 전 루비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기는 하지만 개인 성향상 아크라시아가 더 좋은데 정반대의 루비콘 라켓을 쓰는 이유는 순전히 카리스 H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카리스 러버를 한 번 쓰고 이건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이게 경도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라켓과의 이 조합도 중요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딱 맞았을 때 그때 카리스 러버가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다. 또 한 가지는 카리스 러버를 쓰시는 분 중에 이런 유언 비어를 퍼뜨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러버는 닳질 않는다. 이러면 막 6개월 쓴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러버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러버는 없고요. 카리스 러버도 제가 늘 쳤을 때 저는 카리스 러버를 한 3달 써요. 버전당. 물론 3달 다 쓰기 전에 이제 부장분들에게 드리던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드리죠. 근데 한 2달 정도 쓰면은 느낌이 달라지는 건 있어요.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탑시트 이 스폰지나 특유의 감각이 아니라 얇게 이제 묻혔을 때 탑시트에서 살짝 미끌림 현상이 생겨요. 이거는 오스카님이 동의 안 하실 수 있는데 동호인이고 사용자의 개인적 입장에서 그쵸,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게 2달이 지났을 때까지는 진짜 좋은데요. H 버전으로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다른 버전도 똑같습니다, 사실. 카리스의 특징이에요. 어느 순간 확 느낌이 달라진 건 있어요. 분명해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쓸만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이 러버 끝까지 쓰겠다 하면은 정말 반년도 쓸 수 있는 러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내구성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는 러버 이제 교체할 때도 러버 그냥 잡아 뜯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스티가 이제 그 에이전트 사장님에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스티가 러버는 똑같은 약하죠. 자액인데 그냥 제가 뜯어가지고 몇 개 터트려 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냥 터져버려요. 연질에 특히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해요. 이렇게 또 하면은 그 판매에 또 스티가 지장이 그 있을 수 있어서. 중국형 러버 있어요. 제네시스. 예, 네. 제네시스. 근데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그런 걸 썼기 때문에 좀 찢어진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거기에 딱 멈추고 나머지 이제 부분으로 살살살 띄어가지고 다시 재부착해가지고 쓰기는 하는데 근데 카리스는 아무리 그렇게 M이건 M 플러스건 H건 정말 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겨도 안 찢어져요. 그렇죠. 또 하나는 경도가 높으니까 그렇거든요. 이 탁구대에다가 찍었을 때 물론 날아가죠 그 탑이. 근데 탑 시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질겨요. 즐기죠. 네, 굉장히 질겨. 이게 사실 굉장히 독특한 다른 러버에 비해서. 그런데 공을 잡아주는 특유의 이 느낌이 드드득 이 느낌이 있어요. 단단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질에 탑도 연질이고 사실 스피드 글로 바르는 이유가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유연함에서 쫀득함을 주기 위해서 사실 글루잉 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딱 만져봤을 때 이거는 진짜 안 걸리겠다. 이거는 회전 안 걸리겠다. 근데 잡히는 느낌이 또 품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쫙 하고 늘어나면서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단해요. 그 변형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러버에서. 근데 잡았을 때 마치 중국 러버처럼 드드득하는 그 느낌과 함께 딱 잡히거든요. 이게 워낙 세다 보니까 두 달이 지나가면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이제 바꿔야 되나?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상대방은 똑같이 회전이 세다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특유의 그 아주 찔기게 잡아주는 그 느낌에서 살짝 풀어준 듯한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커트를 했을 때 상대가 올리지를 못하고 물론 저보다 이제 하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내구성은 확실하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이거 러버 하나 뭐 붙이면은 뭐 6개월, 1년 쓴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하지만 최소한 제가 일반적인 러버는 한 달 반 쓰거든요. 근데 카리스 러버는 3달 써요. 근데 두 달째에 2배 정도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달째에 살짝씩 성능이 떨어진다. 일반 러버로 봤을 때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한 달 지나면은 감각이 무뎌지고 스펀지가 더 부드러워지면서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써보니까 좀 다니까 더 좋아져요. 러버가 더 좋아져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느낌이 좀 늦게 나타나는데 근데- 두 달째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카리스의 특성보다도 글루 특성 같은데요. 글루가 요즘에 이제 나오는 수성글루는 아마 유성글루 안 쓰실 거고 네, 저는 수성. 수성글루는 내구성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럴 수도 예, 있어요. 저도 그걸 그래서 저도 러버를 자주 저는 뭐 제가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자주 네. 바꾸는데 저는 러버가 달아서 그 러버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글루가 2달 정도 되면요 수성글루 층이 속에서 경화가 돼가지고 네네. 떨어지는 면이 생겨요. 그래서 맞아요. 어딘가 사이사이가 약간씩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수성글루 쓰시는 분들은 이제 제 얘기를 이해하실 텐데 러버를 2달을 안 떼고 쓰면 문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네. 여러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뭐 네. 보통 러버 한 번 묻히면 6개월 동안 그냥 쓰고 버려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도 그쵸. 못 느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작자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그거 동감해요. 그래요. 두 달 못 가요. 네. 수성글루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옛날에 본드라고 하는 계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고무 성분이거든요. 네. 고무니까 고무가 찰지고 계속해서 반발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뭐 스피드 글루잉 있던 시대에 그거는 내구성이 오래 가죠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 수성글루는 쉽게 생각하면 바풀 같은 거 생각하면 네, 있어요. 맞아요. 바풀이 나중에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를 때는 찰진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죠. 딱딱해진 다음에 고체가 된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계속 빼준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는 떨어져요. 그래서 수성글루가 어느 지점, 그러니까 전체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많이 맞는 부분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공이 걸면은 이제 안 걸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제 카리스 러버가 내구성이 좋다는 것을 이제 그렇죠.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글루로 넘어갔는데 제가 사실 글루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어요. 제가 사실 넥시 리뷰어기 때문에 넥시 리뷰어라고 뭐 모든 뭐 제품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딱 정해져 있는 그거 외에는 이제 저도 다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넥시 글루가 이제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기 달라. 근데 품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또 연결해서 하자면 이번에 이제 엑시온 포럼 방이 또 새롭게 개설됐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엑시온 아이본드 500ml를 갖다 구입을 했죠. 그리고 넥시 글루는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얼마 안 지나가지고 다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일시품절 됐었어요. 일시품절인데 그 당시에는 연구품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버전이 나올 때까지. 왜냐면 저희가 용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용기를. 그러니까 그게 언제 네. 다시 나올지 모른다. 저도 사실은 글루가 없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넥시 글루를 써보고 싶어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 언제 다시 뭐 들어올지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어차피 살 거니까 엑시온 주세요. 저 그래 엑시온 잘 붙이고 있어요. 네, 우선 네, 그런 또 마음의 앙금이 있고요. 저는 제 돈 주고 산다고 해도 뭐 없다고 해가지고 못 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글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화에 대해서 글루가 만약 계속해서 탄력이 있다 혹은 이 처음에 성질 갖다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글루를 벗겨낼 때 그렇게 고생을 안 하겠죠. 그렇죠. 네, 물론 글루를 갖다 두껍게 칠하면 그만큼 띄어낼 때 한 번에 쭉 딸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얇게 칠했을 때 경화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특유의 탄력을 갖고 있고 서로가 이렇게 잘 이렇게 계속해서 그 형태 보존을 갖다 하고 있다면 글루를 벗겨내기가 쉽겠죠. 손으로 살살 밀더라도 한꺼번에 떨어지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건 바로 경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경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접착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겠죠. 왜냐하면 동일하게 경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위마다 경화의 달라요. 정도가 다르기 많이 때문에 타고 되는 부분들이 더 경화가. 네, 제가 이야기하니까는 네. 훨씬 이해가 편하시죠. 네, 오스카님이 이야기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근데 카리스 러버는 저희 경우는 그 러버 버릴 때까지 어지간하면은 더 칠해서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스 M, 앰플 H 글루의 그 성질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탁구 실력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 민감하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달까지는 처음이랑 변화가 많지 않다. 근데 2달서부터는 서서히 좀 느껴지긴 한다. 근데 만약 쓰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러버 갈기에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상했을 때 한 4달, 5달까지는 무난한 러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MX를 한 2달 반, 3달 쓰시는 분은 카리스는 최소한 1~2달은 그만큼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쓰고도 남을. 네, 이건 이제 화학적인 생각해요. 성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MXP나 이런 계열보다도 MXP는 사실 좀 내구성이 좋은 러버고요. 지금 이제 카리스 러버 같은 경우는 많은 합성이 안 되고 좀 찰고무 성분에 가까워요. 그래서 경도도 높고 그래서 내구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 두 달이 아니고 한 달 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러버 그 글루에 따라서 갑자기 공인자 반 걸린다 그러면은 카리스 러버가 내구성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떼었다가 붙이시는 게 제 생각에. 왜냐면 전 탁구를 많이 안 치긴 하지만 그냥 붙여놓고 한 4달, 5달 쓰거든요, 제가. 근데 뭐 제가 그런 광고를 하진 않지만, 내구성 좋다는 광고를 하지 않지만, 카리스는 충분히 내구성은 좋은 러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카리스가 M 플러스 H가 굉장히 잘 선택된 경도예요. 네.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카리스는 돌기 구조상 S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H가 굉장히 재미있는 러버다. 그러니까 카리스 쓰면서 굉장히 독특한 게 분명 H면은 단단하고 하드하고 엄청 잘 나오고 잘 튕길 것 같은데 카리스 러버는 H 버전이 튕기질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임팩트의 경우에는 그 임팩트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M에 비해서 무조건 H가 더 빠르지 않아요. 더 뻗지도 않고요. 오히려 공을 잡아주는 그 특유의 감각이 더 극대화가 돼요. 이게 사실 굉장히 독특한 러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단하면은 튕겨야 하고 때렸을 때 많이 잘 나가야 하는데 H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느낌이 사실 중국 러버랑 좀 비슷하죠. 완전 고경도의 스폰지에다가 강한 점착성을 가지면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안 나가는 것처럼
근데 점착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느낌. 하지만 H를 제가 지금 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게 걸었을 때, 저 임팩트가 그렇게 세진 않지만 세게 걸었을 때 그 임팩트를 다 H에서 다 이렇게 받아줘. 그러니까 MX 시리즈의 경우도 아까 뭐 오스카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가끔씩은 계속 막드라이브를 걸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죽거나 혹은 떨어지는 공이 있거든요. 혹은 이렇게 제대로 안 잡히고 나가버리는 공이 있다거나. 근데 카리스 H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네. 아무리 세게 쳐도 다 받아주고, 그리고 그 스티가 러버 특유의 약점처럼 마지막에 끝내야 될 때는 파워가 안 나온다는 러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카리스는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공이 더 세져요. 이게 H가 오히려 그 임팩트를 받아주는 폭이 좀 더 크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리스가 명품 러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더 늘어나는 느낌인데 딱 한 편만 더. 우리 에필로그로 찍읍시다. 왜냐면 지금 벌써 35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찍고요. 4부라게 하지 말고 후기 3부까지 들으면서 후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에필로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